현재 시대는 이제 TV와 영화로 대표되던 미디어 시장에서 이제 VR, AR, MR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보고 듣는 방식을 넘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미디어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농경사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도시 공급사회로 전환되는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3차 혁명을 거치면서 ICT라는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봇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공학, IoT, 3D 프린팅, 자율주행 차량까지 여러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있는 4차 혁명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통신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초고속 통신인 5G 같은 경우 최대 속도가 20GB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G에 해당하는 LTE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동영상까지는 스트리밍으로 완벽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VR 시대로 넘어가면서 동영상으로 보는 2K 영상 1920, 1080 픽셀의 H 영상만으로 볼 수 없는 VR 같은 경우는 4K, 8K까지 데이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5G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20GB에 해당하는 초고속 통신을 통해서 이 VR도 역시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8K에 해당하는 해상도로 전송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깨끗한 영상이기 때문에 5G를 꼭 써야만 한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AK처럼 굉장히 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하는 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는 5G가 각광을 받게 되어 특히 인공지능을 탑재한 교통, 물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5G의 통신 속도가 끊김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꽤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행위를 할 때도 이런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게 끊기면은 의료 현장에서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빅데이터를 끊김없이 보내는 5G도 각광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VR이나 AR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라는 VR HMD 회사를 인수하면서 큰 이슈가 됐었죠. AR 킷을 개발을 해가지고 모든 개발자들이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또는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AR을 쉽게 개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에 AR 앱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가상현실이 쇼핑, 특히 이제 의류 사업에 의류 쇼핑에 등장을 한다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AR 피팅이라는 그 옷을 입는 것을 체험해보는 개발들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폰 기술이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더 결합되면서 기존에 나왔던 게임들까지도 AR이나 VR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이 한 사례로 이제 앵그리버드라고 해서 이제 AR로 리부트 현실 세계 내 앞에 내 테이블 위에 있는 캐릭터처럼 표현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R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두 가지 기술로 발전을 하였는데요. 마커드 방식이 가장 기본입니다. 마커드 방식이라는 것은 뭐 검정색의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하게 촬영된 이미지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공간 좌표를 계산해서 내가 원하는 CG를 중첩돼서 보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케아에서 했던 방식인데요. 요거 이제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케아에서는 이제 마커리스 방식으로 요걸 더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오브젝트 마커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단순히 2D 이미지를 트래킹하는 게 아니고요. 3차원으로 제작된 것도 역시 인식해서 트래킹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는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 이미지 방식이 훨씬 쉽고 이 3D 방식은 좀 어렵습니다. 이걸 일일이 포인트를 찍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 오브젝트 방식이 뭐 구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제작 방식의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촬영하는 이미지 기반의 마커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촬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있는 각종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 AR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요거에 시초처럼 느껴지는 게임이 하나 있었죠. 네, 포켓몬고입니다.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GPS라든가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현실을 중첩시켜서 AR을 구현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그 이미지 추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를 끄고 포켓몬고를 하더라도 역시 잘 됩니다.
그것은 마커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현재 마커리스 기반의 이제 기술들은 지형이나 벽면들 같은 평면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평면 기준으로 트래킹하면서 월드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케아가 마커리스로 개발한 AR 앱이고요. Hey, IKEA would like everyone to know about Place, our new augmented reality app. Built on Apple's new AR kit, you can easily place true-to-scale 3D models of IKEA furniture in your place. Scan, browse, select, move, and place. So that could mean less of this. And less of this. And probably more of this. We want to make it easier for people everywhere to imagine a better place. Share this place and this place. Try place in your place. 핸드폰에 있는 GPS 장치라든가 이런 위치 기반 증강현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이제 등장하는 핸드폰에 달려 있는 3D 뎁스 카메라, 그러니까는 입체로 촬영하는 기능을 가진 핸드폰을 이용을 한다면 가상의 오브젝트를 렌더링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공간에다가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MR, 혼합 현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왼쪽에는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의 홍보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관람해 보시죠. Have fun. So, what do you think? Not bad. Not bad is good. Not bad is good. AR 구현 기술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구글에서 만든 AR 코어,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 만든 AR 킷 개발자 SDK를 가지고 개발을 해도 됩니다. 이 이전에는 마커 방식으로 꽤 유명했던 뷰포리아가 있었고요. 요즘에 아직까지도 마커 방식의 뷰포리아는 또 많이 쓰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습하게 되는 것들은 유니티 게임 엔진을 이용을 해서 요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AR 파운데이션까지 이제 기능이 결합돼 가지고요. 요 위에 있는 뷰포리아나 AR 코어, AR 킷을 모르더라도 유니티에 있는 기본 AR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쉽게 마커리스 AR까지 또는 혼합 현실까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AR, VR을 간단히 만들고 체험하기 위해서 유니티 엔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코딩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데요. 유니티는 게임 개발 엔진이 기본이기 때문에 코딩 같은 거를 좀 해야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픽 유저에 좀 맞춰서 코딩하지 않고 그냥 맥스나 시네마 4D에서 하듯이 간단하게 그래픽
적인 요소만 이용해서 이 인터랙션이 있는 AR, VR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코딩하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하이어라키라고 돼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씬에 구성할 수 있는 물체들이 여기에 이제 열거가 됩니다. 이게 메인 카메라 보이죠? 그리고 다이렉트 라이트, 이렇게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라이트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 있는 물체는 선택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인스펙터 창에 정보들이 쭉 뜹니다. 여기 이제 트랜스폼 해가지고 이 라이트의 위치나 회전값, 크기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이트의 색깔, 라이트의 강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정할 수가 있고, 이거 여기 액티베이트 버튼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눌렀다 껐다 해보면 이거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요, 역시 이렇게 오른쪽에 정보들이 있고요. 여기 특이하게 요거 카메라를 누르는 순간 여기 이제 카메라 뷰라고 이렇게 뜹니다. 프리뷰.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거 핸드폰으로 뭐 앱을 만들었다 그러면 핸드폰에 보이게 되는 화면에 대한 모습입니다. 카메라가 담는 게 핸드폰에 보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작업하는 화면, 이게 실제 핸드폰으로 출력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리드를 유심히 보면 이렇게 투시가 있죠. 여기 퍼스펙티브라고 돼 있어서 투시가 보입니다. 요거 가운데 있는 큐브를 누르면 투시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그래픽 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큐브를 누르면 원상 복귀돼서 투시가 있는 퍼스펙티브로 전환이 됩니다. 요게 이제 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씬을 구성하는 것들이 모여있는 마이로 치면 뭐 아웃라이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요 밑에 보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내가 이 게임이나 뭐 AR, VR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저장 창고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 모델링한 것도 넣고 뭐 프로그래밍한 것도 넣고 사운드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셋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쓰는 방식으로 씁니다. 말하자면 뭐 냉장고에서 이렇게 식탁으로 음식을 꺼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많은 것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게임을 무겁게, 앱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는 여기에 있는 요 요소가 무겁게 만듭니다. 앞서 PPT로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제 유니티 찬이라는 캐릭터를 하나 쓸 건데요.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어셋의 임포트 패키지의 커스텀 패키지로 그것을 불러들이면 됩니다. 패키지는 뭐 모델링이나 뭐 매핑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사운드 소스 같은 걸 하나로 압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러서 압축을 푼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유니티 찬 이렇게 열면 보는 거와 같이 이제 유니티 찬이라는 폴더가 어셋 폴더 밑으로 하나 생성이 됐고요.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애니메이션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모델링, 매핑, 애니메이션까지 다 된 거를 이렇게 제공해 준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프리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선택해 보면 요거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거 쓰려면 여기 보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던지요.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여기 그 하이라키 창에다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좌표가 0점 좌표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가운데 이렇게 정확히 있겠죠. 그리고 플레이 해볼까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게임 뷰로 바뀌죠. 그러면서 씬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게임 뷰는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메라는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게임 뷰를 약간 이렇게 드래그해서 떨궈서 이렇게 놓으면 두 개를 배치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를
이동해 볼까요? 이동하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Z축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가까이 가겠죠. 그쵸? 회전해 볼까요? 회전을 이걸 눌러서 Y축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Ctrl Z, Z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유니티 찬을 돌려서 갈 수도 있겠죠. 이동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고요. 그리고 회전해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 찬이 너무 작거나 크다면 이 스케일 키로 축소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마야 맥스 시네마포드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툴이죠. 트랜스폼 기준모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동과 회전과 축소 확대고요. 단축키 똑같습니다. W, E, R을 쓰면 됩니다. 눌러볼까요? W, E, R, W, E, R 이렇게요. 보다시피 게임 뷰에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게임 뷰는 말하자면 플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고치거나 이랬던 거는 절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끄면은 플레이를 끄면 원상복귀가 돼요. 주의해야 될 거는 플레이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 여기 축소 확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유니티 찬에 대한 정보가 트랜스폼 정보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100 마이너스 그냥 180도인 것 같고요. 그죠? 스케일은 뭐 1.3 정도 된 것 같고, X축과 Y축은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플레이를 해보면 그때서 이제 작동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휘날리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쪽에서 뭔가 컴포넌트를 하나하나 달아가면서 만든 겁니다. 눌러볼까요? 디폴트, 스마일, 이렇게 표정도 있고요. 이렇게 모션을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이거 이제 프로그램으로 다 만든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다 엮어 만들어서요. 스탑하면 멈춥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씬을 구성하는 거고요. 여기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얼핏 봤던 카메라 프리뷰에서 봤던 그 창입니다. 여기 실제로 출력되는 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창이 되겠죠. 이것처럼 유니티는 이렇게 소스 리소스들을 이렇게 어셋에 모아놓고 하나하나 이 씬에다가 이제 드래그해서 방식으로 씁니다. 뭐 여기 더하기에 보면 여기 3D 오브젝트로 큐브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요. 3D에 실린더 이런 것도 만들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3D 툴에 흔히 있는 것들이죠. 단 얘는 여기서 모델링을 하거나 매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모델링 툴이 아니고 게임 제작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하고 지울까요? 컨트롤러 다중 선택해서 지웠습니다. 환경을 AR 환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PC 환경이고요. PC에서 이제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환경이고, 어디서 바꿀 수 있냐면 파일에 빌드 세팅에 가면 이런 창이 하나 뜨죠.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켜는 걸로 PC나 맥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넘길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로 바꾸겠습니다. 요걸 눌렀는데 이런 창이 안 뜨고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뜨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요것도 SDK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SDK를 받아놨기 때문에 다운로드 창이 안 떴는데요. 여기 다운로드 창이 이런 버튼이 뜬 사람은 그걸 눌러서 그걸 꼭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거 스위치 플랫폼으로 눌러주면 변신을 시도합니다. 안드로이드용으로요. 이것과 같이 안드로이드 쪽에 이렇게 마크가 생기면 정상입니다.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R 파운데이션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 AR 파운데이션 패키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패키지 매니저에 가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게 여기 있네요. AR 파운데이션 2.14로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은 아까 빌드 세팅에서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플레이어 세팅이라고 해서 이걸 하나 누르면 이런 이제 그 설정창이 좀 상세하게 뜨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 AR 킷이라든가 AR 코어라든가 AR 파운데이션을 쓰려면은 안드로이드 버전이 7점대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 있네요. 안드로이드가 4.4로 되어 있는데 저는 7.1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가지는 꺼주세요. 무엇이 있냐면 멀티 스레드 렌더 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TV도 꺼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세팅이 된 것입니다. 이거 씬을 한번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엣지, 세이브 해서 이 어셋의 유니티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안드로이드로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요. 여기 상단에서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요. 설정 쭉 들어가서 보면 맨 밑에 휴대폰 정보에 가서 개발자 버전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쭉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전에 이렇게 개발자 온오프가 바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바로 없고요. 소프트웨어 정보에 들어가시면 빌드 번호 있죠. 빌드 번호를 여러 번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핸드폰 초기 암호를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서 맨 밑에 가보면 이렇게 개발자 옵션이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쭉 가서 또 하나 이제 체크해 줘야 될게요. USB 디버깅 모드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핸드폰에 그런 설정을 해준 상태에서 USB로 이 컴퓨터 연결을 한 상태에서요. 빌드 세팅에 가서 이 씬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 씬이 없다면 지금 내가 만든 이 씬을 요 add open 씬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여기 리스트가 이렇게 뜨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앱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빌드하는 거는 이제 APK 파일을 만들어서 핸드폰에 직접 자기가 업로드해서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여기는 빌드 앤 런을 하면 그 APK 파일도 만들면서 직접 핸드폰을 옮겨서 바로 실행을 하게 해줍니다. 이거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디다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거냐고 묻고 있죠. JDK나 SDK, 뭐 NDK 이런 게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빌드가 될 거고요.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런 거 설치하라고 에러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는 사람은 저에게 라인으로 메신저를 줘서 팀뷰어나 기타 뭐 구글 원격 지원이나 이런 걸 요청을 하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 허용을 안 눌렀나 보네요. 그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할까요 했을 때 눌렀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눌러야 됩니다. 허용을 누르고요. 여기 빌드가 안 되고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콘솔에 가면은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유니티 장에 있는 스크립트 중에 오토블링크라는 게 에러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거 수정하는 법 프로그래머가 아닌 이상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죠. 여기 스크립트 안에 이 오토블링크라는 게 에러를 띄웠는데요. 그냥 델리트 키로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뜨는 이유는 컨트롤 Z로 언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러가 이렇게 떴었는데요. 자, 요거 클리어를 하면 모두 지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빌드 하다가 또 에러가 뜨면 이거 쫙 새로운 에러가 뜨겠죠. 여기 빌드 앤 런을 다시 눌러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빌드가 에러가 없이 완성이 됐고요. 빌드가 다 완성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켜보면 완성이 되어 있죠.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AR도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 유니티 짠이라는 캐릭터가 앞에 서 있게끔만 만들었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AR을 추가해 가면서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AR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에 가서 우리가 처음에 선택했던 AR 파운데이션 말고 AR 코어 플러그인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AR 코어가 그 안드로이드에서 작동이 되게끔 해주는 AR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써야 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여기 보면 AR 서브시스템도 역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아마 인스톨 버전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미리 설치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AR 파운데이션하고 AR 서브시스템하고 AR 코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안드로이드에서 빌드가 될 것입니다. 다운받으라고 했던 압축 파일 하나 있었죠. 유틸리티,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들인데요. 그 유틸즈라는 그 압축을 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이렇게 떨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자기 프로젝트 안으로 이렇게 카피를 시도합니다. 자, 이렇게 다 복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저 우선 좀 만들어 놨는데요. 슬라이더를 조정을 하면 아이콘 대신 이렇게 글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AR 플랜은 이렇게 딱 놨을 때 요 이제 바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바닥으로 이렇게 유니티 창에 바닥 신발 높이랑 딱 맞춰줘야지 요 바닥에 맞춰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를 누르면은 여기 XR 해가지고 뭐 AR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AR 세션 오리진 카메라를 우리가 바닥면이나 이런 걸 인식해서 트래킹해서 회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AR 세션 여기 하나 필요하고요. 여기다가 AR 오리진에 가보면 AR 카메라가 이 안에 들어있는 AR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면 알고요. 여기 AR 세션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PPT 강의를 하면서 기록해 뒀던 것 기억하시나요? 자, 이 구성대로만 설정해 주면 될 것입니다. 자, AR 카메라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AR 카메라 매니저 뭐 오토로 되어 있고 디세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포커스 맞추는 것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뭐 그다지 고칠 것은 없네요. 그리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카메라는 칼라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RGB 색상을 받아들여서 영상으로 저장해주는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카메라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회전과 이동까지 모두 다 트래킹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렇게 업데이트 비포 앤 렌더, 그러니까 렌더링 하기 전에 우선 이 트래킹 된 정보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뜻이고요. 릴레이티브 트랜스폼까지 켜주면 좋겠죠. 그리고 AR 세션에선 AR 세션 오리진 회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회전에 대한 것들은 약간 컴포넌트를 몇 개 더 붙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내가 바닥으로 심어놨던 그 AR 플랜이라는 거 있었죠.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AR 플랜 매니저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 아까 만들었던 이 플랜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요 바닥면을 수평 기울기 값으로만 쓰기 위해서 호리젠탈만 활성화 시켜줍니다. 수평축을 맞추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AR 레이캐스트, AR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여기 프리팹에 AR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바닥면을 칼라 카메라가 인식했을 때 황금색의 파티클이 이렇게 반짝이면서 여기를 인식하는 중입니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AR 레이캐스트 매니저는 제가 이 핸드폰에서 바닥면에 해당하는 그 부위를 터치를 해주면은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씬에다가 제가 AR 테스트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세팅에 가서 지금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아까 했던 거고 여기 애드로 방금 만든 AR 테스트라는 지금 만든 씬을 저장을 했고 빌드 앤 런을 해봅니다.